백살 사가네. 백살 사가. 어떻게 백살 사가?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자,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요.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난 이산가족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시간이 흐른 맞습니다. 2박 3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데 작별할 때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 심경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대입해 볼 수 있는 게 예.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가 있고 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한데 지금 이 붙어 사는 가족과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서 수십 년간 못 만난다라고 이내 생각을 의지와 해보면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삶의 스트레스고 비극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한신재 할머니 두 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일사후퇴 흥남 철수 때 막내딸만 업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 거의 뭐 70년 만에 두 딸을 만나서 정말 이제 할머니가 된 딸들과 내년에 100세를 맞는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예. 두 딸을 두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모녀 안타까운 이별의 순간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린 사십시오. 아침마다 구리구리 달리마시오. 우리는. 예, 키가 안 닿으시니까 뒤에서 이렇게 누가 올려드린 것 같아요. 유리가 있지만 손이라도 이렇게 좀 맞잡고 싶은 게 이산가족의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나는데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전화번호도 네. 또 주소도 뭐 주고받고 예,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이 첨단형 버스가 오늘처럼 야속한 적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어제 보통 예전엔 창이 열려서 창이 아래 조그맣게 있었죠. 말도 하고 예. 손도 부여잡고 할 수 있었는데 이 버스는 창문이 안 열리는 통유리다 보니까 저런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헤어졌고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네. 예. 하지만 언제든 또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명함을 파가지고 간 분들도 많으세요. 예. 나중에 내 전화번호는 여기고 주소는 여기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찾아와 달라. 절대로 이사 못 찾아가겠다. 가시겠네요. 그럴 상황입니다. 예. 전화번호도 예. 못 바꾸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카와 노년의 삼촌은 이 혹시라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이 가족 관계, 가계도를 서로 가계도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렸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딸은 둘, 아들 하나. 남자가 하나, 여자가 우리 집사람 동생이 집사람은 몇이죠?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같이 들어가고. 보고조사 하는 거야 진짜 우리 삼촌이. 그래 이 다음에 또 만나면은 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요. 객실 식사도 추가되고 또 예. 이 상봉 시간도 1시간 늘면서 12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가족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맞습니다. 시간인 것 같아요. 네, 60년의 그리움을 달래기에는 정말 부족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6차례 11시간 동안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이 마지막에 예정되었던 작별 상봉과 이 중식 시간이 원래 2시간이었는데 이 남측이 1시간 더 연장을 하자라는 요구를 했고 이것을 이제 북측이 받아들여서 7차례 12시간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마지막 그 작별 만남 그 3시간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서 오열을 터뜨리고 네. 정말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 짧은 시간 서로를 잊을까 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간 시계와 선물을
이 북측의 동생에게 이렇게 팔에 채워준 어떤 채워주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예. 또 이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언제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북에 가는 방법, 남해 가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어떻게 왔냐, 어떤 버스, 몇 번 버스 타고 왔냐라고 하면서 서로가 왔던 길을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만남이 감동적인 만큼 또 헤어짐은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움이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끝으로 다시 이제 긴 이별을 한 이상 가족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정말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화면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I've gotta get this off my chest. 편안히 가라, 편안히. I need to take back the light inside you slowly. And you steal like you're all the pain and the truth I wear like a battle wound. So insane, so confused. I was broken and bruised. Now I'm a warrior. 저 가는 버스를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막 뛰어가시는데 참 특히 마지막 버스에서 헤어지는 장면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방금 영상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작별 상봉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자 이 북한의 이제 딸이나 아들 아니면 북한의 뭐 가족들이 그 버스를 정말 잡으려고 뛰쳐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버스가 떠나지 못하는 저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저 자리에 있었던 상봉 가족들은 정말 짧은 시간으로 느껴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앞서 또 저희가 영상에 봤는데 자기가 자기 손을 잡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예. 이 유리창 때문에 이 손을 잡지 못하는 것을 그 마음을 그렇게 애절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게 또 이 창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창문 예. 벽에다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 어려우니까 장수하라는 말, 오래오래 사시라는 맞아요. 말을 글을 남기기도 하고 그 마음을 나름대로 각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또 헤어지면 언제 또 다시 만나게 맞습니다. 될지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든이 넘는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그게 더 문제죠. 이 만남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걱정이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2차 상봉이 똑같은 스케줄로 가는데 인원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태풍 솔릭 때문에 걱정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내일 고성을 또 출발해서 내일 8시 반에 금강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태풍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늦어지거나 혹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하면 70년 기다린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싶어서 우리 모든 시민의 안전도 걱정이지만 정말 내일 행사에 차질이 없기를 기도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좀 정례화하는 그게 그런 필요하죠.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통일이라는 단어가 뭐 보통 국민들에게는 조금 멀리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산가족 입장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부선 씨, 이재명 지사와 지금 뭐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부선 씨가 어제 경찰 출석을 했는데 경찰 출석 당시의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선생님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가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분갑될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하니까요. 이재명 씨를 고소장을 같이 갖고 와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부선 씨 경찰 조사 전만 해도 사실 현직 지사에게 이재명 씨 이렇게 네. 얘기했을 때는 굉장한 결의가 좀 있어 네, 보였는데 또 눈물까지 보이면서 결의를 맞아요. 다졌는데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어제 2분 동안 편지를 낭독을 했거든요. 네. 예. 그때 상당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자신도 두렵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살아있는 우리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럼 이재명 씨, 이제는 당신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을 말하는데 무슨 변호인이 필요하랴. 들어갔는데 이게 어제 깜짝 놀랐던 것은 30분 만에 이 어떤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0일 이전에 다시 나를 잡아서 변호인을 데리고 오겠다. 이건 태도가 또 돌변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저 들어갈 때 포토라인의 장면 보면서 야, 이재명 지사는 우린 팩트를 모릅니다. 네. 예. 진실인지 거짓인지 팩트를 모르지만 이 진실이어도 얼마나 섬찟할 것이며 진실이 아니어도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예. 이게 진실을 우리 국민이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네. 참 이 비생산적인 사건인데요. 전 난감합니다. 특히나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이 스캔들 의혹의 첫 당사자 출석이었기 때문에 더 맞습니다. 관심을 모았었는데 출석한 지 30분 만에 나와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경찰 측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저 오시자 말자 저희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사를 받으시겠다고 오늘은 진술을 거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조사를 하자고 설득을 드렸는데 변호인을 꼭 굳이 선임하셔서 출석하시겠다고. 추후 날짜는 아직 확정 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3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제대로 된 조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이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지난달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예. 그 경찰 출석 요구 통지서가 사실상 패문 부재로 김부선 씨에게 송달이 안 돼가지고 김부선 씨의 지인을 통해서 송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경찰 출석과 관련해서 본인이 키우고 있던 반려견과 이별 여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갈비뼈 골절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한 달간 이 수사 자체를 굉장히 미뤘습니다. 네. 그랬는데 돌연 이제 20일 날 경찰 수사기관에 먼저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20일 오후 2시, 어제 오후 2시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어제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조사를 받고 본인이 주장하는 이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돌연 네. 변호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9월 10일까지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도 무료로 예. 그냥 공익으로 이렇게 변론을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제안을 불구하고 했군요. 제안을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이 9월 10일까지의 좀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사실관계를 또 추가한 것이 본인도 직접 고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나를 명예훼손하고 인격적으로 산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서 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이 8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과연 9월 10일까지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특히나 일반적인 어떤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 자신이 정말 억울하고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정말 입원해 있다가도 직접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게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인데 예. 자꾸만 이렇게 경찰 조사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납득이 되기 어려운 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네. 지금 피고발인이죠. 피고발인으로 네. 이제 네. 경찰에 나간 건데 이제 고소를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를 법정에 세우겠다던 김부선 씨 그런데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는데 김부선 씨가 직접 이유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대는 아주 영리한 법조인이고 변호사예요, 이재명 씨는. 근데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대학도 문턱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제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등갑될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변호사와 반드시 입회해야 될 것 같다는 여러 팬들의 우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서 떠납니다. 뭐 30분 만에 나오긴 했지만 네. 김부선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증거를 제출했을까요? 이것도 제출은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것도 좀 결정적인 증거인지 여부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가 연인 관계에 있는지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이 김부선 씨는 본인이 직접 뭐 방송 매체에 출연해서 그런 증거는 없다. 이미 뭐 11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고, 또 김부선 씨의 딸도 뭐 SNS에 글을 남겨서 뭐 여러 사진을 내가 보긴 했는데 다 그것을 버려 폐기 처분을 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오늘 제출한 증거가 이재명 지사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금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라든가 또는 검토하지 못했던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김부선 씨의 말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본인의 어떤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하루빨리 받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논란 자체가 2010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었다가 또 해명을 했다가 또 거짓말이었다라고 이 번복을 하는 여러 차례 이 과정이 있었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 크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이 실체적인 이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부선 씨가 이제 변호인을 만약 선임을 하고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뭐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는 김부선 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되어 있고, 김부선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이 모든 참고인과 김부선 씨,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부선 씨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부선 씨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부선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서 이거는 또 신분을 좀 전환을 해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 단체장으로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